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송화동 북후면 서면 지역구 우창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으로 농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어느 것 하나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 못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댐 건설 이후 50년을 바라보며 수몰민과 안동 시민을 위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댐은 낙동강 하구로부터 340km 상류 지점에 위치하며 안동시 도산면, 예안면, 와룡면, 임동면, 임하면에 걸쳐 있는 인공호입니다. 댐은 지난 1971년 착공해서 1976년에 준공되었고 댐의 길이는 612m이고 높이는 83m이며 총 저수량은 12억 4,800만 톤입니다. 발전 수량 9만 kW입니다. 상류 수계인 유역 면적은 1,584제곱킬로미터이고 만수위 때의 수면 면적은 55.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저수지 면적은 51.5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댐은 낙동강 하류의 홍수 조절과 농업,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목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양수겸용 발전소이며 주력 발전소에서는 연간 1억 5,800만 킬로와트아워의 청정수력 에너지를 생산하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용수 및 전력 수요의 증가로 안동댐은 건설되었고 이제 국가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하류 도시의 물 공급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총 저수량은 12.5억만 톤에 달하며 하류 지역의 연례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생활 및 농공업 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을 위해 조성된 안동호는 연간 9억 2,600만 톤에 달하며 각종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구미, 대구, 창원, 부산, 울산 등지에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몰민의 고통과 애환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안동군 도산면, 와룡면, 월곡면, 예안면 일대 54개 마을 주민은 무려 2만 600여 명에 달하고 월곡면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안동 시내와 인근 마을로 이사를 가거나 일부는 아예 고향을 떠나 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안동댐 건설 후 4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홍수계획선 상부에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계획선에 들어간다고 포장도 하지 않고 우회도를 건설하지 않아 만수위 때에는 농지와 임야에 접근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석을 앞둔 기성객과 성묘를 위해 벌초를 해야 하는 주민들이 벌초를 포기하거나 먼 산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주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1세대들 중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고 그 당시 청년들은 80을 훌쩍 넘기고 이제는 그분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것은 사람의 도리 중 근본일 것입니다.
수몰밀의 애안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50년을 바라보는 오늘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안겨야 합니까? 또한 인근에 이주하여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안동댐 주변 지역 231제곱킬로미터가 당시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을 넘게 지속되어 왔으며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건강, 교통불편을 피해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년 27만여 명에서 2020년 1월에는 16만 명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안동댐 건설 후 자연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동 지역의 경우 댐 건설 이전 연평균 안개일수는 45.831인데 비해 댐 건설 이후 68.951로 50.4%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서리일수 역시 안동 지역은 댐 건설 전에 비해 21.8%의 서리일수가 증가했으며 일조 시간의 경우 무려 500여 시간을 감소했습니다. 강수량의 경우 댐 건설 전 973mm였으나 댐 건설 이후 1104mm로 증가했습니다. 부정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안동 지역에서는 벼 수확량 감소 및 과술 품질저하 등 농산물 피해, 고수입 시 바람의 영향으로 가수농가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주민 1인당 호흡기 질환이 댐 건설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건강 피해가 있었으며 대기오염도의 증가, 지역개발 제한 등의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동댐 수문을 지난 2020년 9월 6일 17년 만에 개방하였습니다. 당시 저수율은 86.8%, 홍수 제한 수위를 불과 2.5m 앞둔 상태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하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잦은 태풍과 최장 장마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낙총보 인근 하천의 피해 복구 작업에만 총 62억 원이 예상되고 다행히 전액 국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댐 수위 조절에는 실패한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가 하천이어서 안동시 행정은 피해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3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안동의 관광정책 다변화를 위한 행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행현수교, 도산대교,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산재한 일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동댐 구역 반경 2 내지 3km 내 토지는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으로는 242제곱킬로미터이며 안동시 전체 면적의 무려 16%에 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농사나 제한적 농가주택 건축 외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 기본 생활권마저 빼앗겨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 당시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란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급속한 경제개발이 낳은 소외된 결과물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에 대하여 부동의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7년까지의 부동의 건수인 82건이었으나 2018년 19년까지 부동의가 9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고, 전국 21개 댐 주변 지역의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었거나 자연공으로 지정된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 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 고향을 찾는 수몰민과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을 위해 안동시는 추석 전후 연휴에는 수몰민 관광선 특별수송에 나서고 있고, 매년 특별수송선은 수선 행정선, 안동호 구간, 임마호 구간으로 나누어 수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추석 연휴 동안 안동호, 임마호에 승선하는 수몰민들이 2천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행정선을 이용한 안동 입마댐의 송묘객 수송 현황은 차량 1,400여 대, 사람이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으로 안동시는 수송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으로 안동댐 수위는 157.47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60m에 2.53m를 남겨둔 84.5%를 유지하여 초당 600톤 이하로 방류를 했고, 안동댐 방류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져서 하류에 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화동 호암마을에서 배수 펌프장이 없어 댐 방류 소식에 통장님과 주민들은 양수기를 대기시켜두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추석 전 몇 주 동안 안동호 상류는 잦은 비로 만수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댐 건설 시 수평 분할로 하루 수문보다 호수가 유입되는 상류가 높아지는 걸 고려하지 못하고 홍수계획선을 지정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본댐이 위치한 하류는 만수가 되지 않아도 상류는 만수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류는 만수가 진행되면서 농로가 침수되고 농산물 수확이 중단되었고,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건설가에서 응급조치를 위해 공사를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동댐이 생긴 후 안동에 미친 악영향을 몇 가지 더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한 만큼 중복, 일괄적인 규제인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안동시는 원인자인 환경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안동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는 수몰이 되고도 고향을 지키는 농임업인들과 고향과 부모님의 산소를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수몰민들의 고통과 애안을 온전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수계획선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우회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를 포장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수자원공사는 최장 장마 기간과 잦은 태풍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하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류에 배수 펌프장 등 안전 대책을 위한 시설을 완벽히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댐 건설 전보다 부정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안동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 피해, 대기오염, 지역개발 제한 등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요구해야 하며 인근 도시와 비교한 피해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동 지역의 재해 피해 원인 및 재해 상황 조사 분석 용역을 2009년도에 실시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자료로 이제는 현실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청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면적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댐 건설에 따른 수몰, 교통불편,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 및 주민건강 피해, 지방세 감소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정주 여건의 악화, 재산가치 하락 등 토지 활용 제약에 따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10월 전국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발간한 댐 주변 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영역에 따르면 안동댐과 이막댐 건역의 추정 손실액은 연간 68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의회, 또 지역 주민 및 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의 불합리성과 또 소양강 댐과의 형평성 문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마댐과의 비교 등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하여 전체 면적의 45.5%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2019년 12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회신에 따라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2019년 12월 20일 안동댐 주변 지역 환경 친화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환경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수차례 면담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장과는 3차례 면담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의 재추진을 위하여 2019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범위에 대하여는
다른 댐과의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낙동강 세구에 미치는 수질 영향 예측과 저감 방안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모아서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전 행정력을 모아서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 변경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50년이 가까워지는 그 안동댐 건설 이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고 5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해제하려고 뭐 국회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신 부분들은 다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를 본 의원도 이 시정질의 질문서의 내용에 환경부를 대상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한 번쯤은 안동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대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소송으로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소송을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한 2, 3년은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 기준 자체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중심선에서 가시권 뭐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알고 있고 환경부 자체도 그 기준 자체는 불합리하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환경부 장관과도 두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만나서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이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지방환경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부동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환경부 장관과 또 담판을 지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우리가 45.5% 이렇게 고집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간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좀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그래도 적당히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송은 뭐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최후의 수단을 남겨두고 우선은 조속히 좀 협의를 진행해서 지금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떤 체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2년이 아니라 3년이 걸리는데 50년을 참아왔습니다.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불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사입니다. 부분은 저희들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창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댐 홍수 계획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과 장마, 태풍 등 하천 피해 대비 안전 대책 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 홍수 계획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 건설 당시부터 수몰지역 주변 토지에 이슬도로가 개설되어야 했지만 개설되지 못하고 현재 댐구역을 통하여 진출입하는 농경지가 존재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영농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에 안동댐 구역을 조사한 결과 농경지 76필지 13.28헥타르와 비포장 및 단절된 농로가 10여 개소에 약 4.1km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동댐 만수로 인해서 진입 농로가 침수되어 가수 소화기 어려운 예안면 기사 1, 2 침수 진입로를 긴급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 안동권 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댐 만수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제기능을 못하는 농경지와 농로를 전수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와 협의하고 부지를 매입하거나 안동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에 안동권 지사에서 집행하는 댐 주변 주민 지원 사업으로 농로 개설 및 기존 농로를 포장해서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마, 태풍 등 하천 피해 대비 시설물 보안 등 안전 대책 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철은 이상 기후로 인해 유난히 긴 장마 기간과 예측을 벗어난 집중호우, 연속적인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과 이마댐의 방류로 인해서 농상동에 낙천보가 유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오면, 풍천면 등지에 낙동강 주변의 농경지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댐 수위를 조절을 좀 더 탄력적으로 했다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과 같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탄력적인 수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재예방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댐 하류 국가하천 수문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하천 수위가 상승 시에는 수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매수의 유입을 차단토록 하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배수 펌프장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댐 방류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건의문을 송부하고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안동댐은요, 이마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안동댐은 홍수계획선 자체가 지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동댐 만수위선을 본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가 유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고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류에는 그 우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 표고차가 상류 부분은 높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우수가 유입되면서 장마 기간에요, 우리 본댐에는 80%, 85%를 상향한다고 했었는데 만수위 선을 넘어서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만수위 선을 재지정해서 재지정하고 그 부분들을 홍수계획선 자체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 댐 상류의 대비 태풍이라든지 대비와 하류의 대비 배수범퍼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댐 안에서 상류 수문과 하류 수문 사이에 홍수 계획선이
수평 분할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수 계획선이란 자체가 저희들이 알기에 사실상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 이번에도 사실은 태풍이 올 때 홍수 계획선이라는 문제가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는 이게 시유량도 많고 그다음에 게릴라성 폭우에다가 밤에도 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수 계획선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지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용단댐에서 우리 사례 보듯이 이게 나중에 그 실질적으로 홍수 계획선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방류 시기와 방류량 그다음에 통보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홍수계획선 재지정에 관한 절차를 하긴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안동호 내 상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전국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 한 20여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그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요, 이번 최장 장마가 왔다고 하고 태풍이 온다고 사상 초유의 어떤 태풍들이 가장 많은 태풍들이 온다고 방송에서 예견을 하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만류하고 안동댐은 수위 조절을 실패한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하류 부분에는 배수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해를 떨고 있으니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도 그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류 지역에 농지가 그 수위보다 낮아지는 부분에 있는 수문을 갖고 있는 동네에는 이 농경지 자체를요 성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토를 본인이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성토를 하다 보면 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동시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성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는 안동시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도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흙들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주민들이 하류 지역에 강수위보다 낮은 지역은요 성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영구적인 어떤 방안을 줘야지. 그 지금 배수 펌프장 이야기한 거는 순간적인 어떤 모면 방책이고요. 비가 올 때 그냥 배수 펌프장으로 해서 수위를 조정한다는 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거죠. 그러면 농토를 성토를 해서 안동시 인근에는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로 저희들이 이번 태풍 때에도 안동댐 안동권 지사하고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한 3시간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용당댐 사례에서 보면 저기에서는 한 이틀 만에 한 300톤 발령을 하든지 한 3,000톤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에서 상당한 부분 피해를 입어서 손실 보상까지 들어가는 요 사례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일단은 그 첫 번째가 수위 조절이고 두 번째가 배수 펌프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막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또 근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배수 펌프장보다 성토를 해서 농경지를 좀 높여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좀. 그 부분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예산 사항이라든지. 예, 이거는 반영구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요.
배수본부장 자체는 모다 고장이라든가 한 번도 안 쓰고 홍수가 안 나면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다가 사용할 때 되면 고장 나는 게 배수본부장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안전방어는 배수본부장을 하고 영구적인 그런 부분은 예산 제약하고 이런 거를 따져서 그 배수본부장 만드는 건 예산이나 제가 봤을 때 성토하는 예산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댐 건설에 따른 피해 종합 보고서 요구와 피해 전수 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댐 건설로 인해 우리 안동 시민들이 받는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2009년에 안동 지역 재해 피해 원인 및 재해 상황 조사 분석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안동 이마댐 건설 이후 안동 지역의 안개 발생 일수 및 농작물 출수 감소율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안동댐 관리단을 방문,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증액 등 더 많은 피해 보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물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2009년 9월 11일 이재갑 의원의 3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고 8명의 의원께서 서명한 안동 이마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 건의물 채택 수자원공사 안동댐 관리단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댐 수변 데크길 조성, 안동댐 폭포공원 등을 조성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댐 건설법에 따라 댐 주변 지역 농로 등 생산기반 시설과 소득 증대, 생활기반 조성, 장학금 등 유경사업 등의 일정 부분 지원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수행한 지 10년이 경과한 만큼 용역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 연구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댐 건설 이전에는 공기 좋고 살기 좋았던 천혜의 환경이었던 우리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안동 시민과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분들의 애환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그 피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창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고요. 2009년 6월 달에 안동 지역 재해 피해 및 재해 상황 조사 분석 연구 용역을 시행하셨습니다. 예. 그 연구 용역의 용역 비용은 안동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예.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세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이 용역을 발주해서 시민들이 무슨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는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업무를 수행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 원인자 부담입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동댐이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동 주민들과 시민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 수몰민들,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원인자는 안동 시민들과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필수적인
부분들 요건 지금 우리 용역 보고서에 보니 본 의원이 질문서에도 몇 가지만 폐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10년이 지났는데 그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들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적인 혜택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동댐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 부분이 아직까지도 도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 뒤에 뭐 데크를 놓고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을 뻔히 놔두고 뭔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